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서 나는 소리와 함께 아픈 경험을 많이 하셨나요? 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몇 걸음 걸어야 풀리거나 오래 걸으면 무릎이 붓고 아파서 자꾸 쉬고 싶어지시지 않나요? 이런 증상들은 무릎 관절과 주변 연골, 인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무릎 통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며 적절한 치료 없이 참다가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안전한 하루 되세요. 통증 염증 감염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주제는 성인이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하면서도 올바른 관리법을 모르면 걷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무릎 통증입니다. 무릎 통증이란 무릎 관절과 그 주변 조직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통증으로 갑자기 생기는 무릎 통증과 오래 계속되는 무릎 통증으로 크게 나뉩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닳아서 생기는 관절염부터 무릎이 삐끗했을 때 생기는 인대 손상, 반달 모양의 연골이 찢어지는 파열, 무릎 관절에 생기는 감염이나 종양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무릎을 자유롭게 구부리고 펼 수 있어야 하며 계속 아프거나 부으면 원인을 알아봐야 합니다. 무릎 통증에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무릎 통증과 함께 무릎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뜨겁고 빨갛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수 없고 무릎 주변이 화끈거리며 심한 통증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무릎 안에 감염이 생겼거나 통풍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며 방치하면 심각해질 수 있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무릎 통증과 함께 무릎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거나 완전히 굳어지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수 없어서 걷기가 어려워지거나 무릎에서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반달 모양 연골이 찢어졌거나 무릎을 지탱하는 인대가 완전히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바로 정형외과에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무릎 통증과 함께 다리가 휘어지거나 걸을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심하게 굽어지거나 다리를 전혀 디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관절염이 심해졌거나 뼈가 부러졌을 가능성도 있으며 정형외과 응급진료가 필요합니다. 초기 무릎 통증에서는 대부분 무릎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삐끗하거나 너무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운동을 하거나 오래 걸은 후에 생기며 충분히 쉬고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나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통증이 특정 동작을 할 때만 생기며 쉬면 비교적 편합니다. 중기로 진행되면 무릎 통증이 계속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무릎이 부어오르고 뻣뻣해져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나아지지 않으며 병원 치료와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무릎을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오래 계속되는 무릎 통증 단계는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무릎이 변형되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걷기가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는 관절염, 인대 손상, 연골 파열, 무릎 감염, 종양 같은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릎이 영구적으로 변형되거나 걷기를 못할 정도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무릎이 조용히 손상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무릎 통증의 단계별 접근과 치료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적절한 휴식과 무릎 부하 줄이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급성 무릎 통증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무리한 걷기나 무릎에 부담이 되는 활동을 피하고 다리를 높이 올려놓고 냉찜질을 합니다. 필요하면 소염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되 자주 쓰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따뜻한 찜질과 가벼운 무릎 운동을 하여 회복을 돕습니다. 중기 단계에서는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릎 통증이 계속되고 무릎 기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정형외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도수치료 같은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윤활액 주사나 소염 주사 같은 주사 치료도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오래 계속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전문의 진료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무릎 엑스레이나 초음파, 자기공명 영상 검사를 통해 관절염이나 연골 파열, 인대 손상, 종양 같은 구조적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관절액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 감염이나 염증성 관절염을 알아보고 무릎 전문 클리닉에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별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릎이 삐끗한 염좌는 초기 휴식과 소염 진통제, 물리치료로 관리하며 천천히 무릎 운동을 시작합니다. 노화로 인한 관절염은 윤활액 주사와 함께 다리 근력 강화 운동과 체중 조절을 하고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합니다. 반달 모양 연골이 찢어지면 물리치료와 근력 운동으로 치료하고 심하면 관절 안을 보는 수술로 연골을 봉합하거나 제거합니다. 무릎을 지탱하는 인대가 손상되면 부분 손상은 물리치료와 재활 운동으로 치료하고 완전히 끊어지면 수술로 인대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염증성 관절염은 염증을 줄이는 특별한 약으로 치료하며 감염이 있으면 긴급 수술로 깨끗이 치우고 항생제를 써야 합니다.
종양이 발견되면 종양의 종류에 따라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른 대응이 무릎 기능을 지키는데 중요합니다. 무릎 통증과 함께 무릎이 심하게 붓고 뜨거우며 발열이 나타나면 무릎 안에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니 지체 없이 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무릎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거나 완전히 굳어지는 경우는 연골 파열이나 인대 손상 가능성이 있으니 바로 정형외과에 가야 합니다. 무릎 통증과 함께 다리가 휘거나 체중을 못 실으면 뼈가 부러졌거나 관절이 심하게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정형외과 응급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무릎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이니 바로 전문의를 찾아가야 합니다. 무릎 통증 치료 후에도 다시 아프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무릎에 무리가 되는 활동을 피하며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규칙적으로 다리 근력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상이나 통증의 양상이 달라지면 바로 전문의와 상담하고 병원에서 처방한 치료나 주사를 정해진 일정대로 받으며 무릎 보조기 사용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통제나 소염 주사를 자주 쓰면 연골 손상이 빨라지고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증상을 무시하거나 자기 판단으로 대처하는 것도 위험하며 새로운 양상의 무릎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심각한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체중이나 무리한 운동은 무릎 통증을 악화시키며 오래 쪼그려 앉거나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는 것도 무릎 손상을 빠르게 합니다. 무릎 통증을 관찰하고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 지침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 기록에서는 통증이 언제 생기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통증의 위치와 느낌, 무릎을 움직이는데 얼마나 제한이 있는지를 자세히 써놓으세요.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 통증을 완화하는 자세, 부종의 정도와 복용한 약의 효과도 함께 기록하여 치료가 잘 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통증과 함께 무릎이 심하게 붓고 뜨거우며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응급실에 가세요. 무릎이 자꾸 잠기거나 오래 계속되는 무릎 통증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생활 관리에서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무릎에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며 바른 자세로 걸으세요. 무릎을 따뜻하게 하고 편한 신발을 신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무릎 통증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계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의료진과의 대화에서는 무릎 통증이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무릎을 움직이는데 얼마나 제한이 있는지, 다른 증상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복용 중인 약과 과거에 다친 적, 가족 중에 관절 질환이 있는지도 알려주며 일상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걷는 능력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함께 이야기하세요. 병원에서 처방한 치료를 꾸준히 따르고 치료 반응과 부작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무릎 통증을 정확히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로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신 시니어분들의 실제 경험담을 진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3세 김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해 동안 무릎 통증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걷는 거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무릎 엑스레이에서 심한 관절염이 확인되어 무릎뼈를 인공 관절로 바꾸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오랫동안 계속 걸을 수도 있고, 산에도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것과 꾸준한 재활이 완전한 회복의 열쇠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68세 박모 할머니의 반달 모양 연골 파열 치료 성공 사례입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고 가끔 무릎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현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무릎 자기공명 영상 검사에서 반달 모양 연골이 찢어진 것이 확인되어 관절경 수술로 연골을 봉합했습니다. 수술 후 단계적인 재활 치료를 진행한 결과 정상적으로 무릎을 구부릴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빨리 진단받고 적절한 수술을 한 것이 무릎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치료가 가능한 배경에는 무릎 통증 진단과 치료 분야가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발전은 정밀한 무릎 관절 진단 기술입니다. 고해상도 자기공명 영상 검사와 관절경 검사, 초음파를 통해 연골 손상이나 인대 파열, 반달 모양, 연골 손상, 종양 등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절액과 혈액 검사를 통해 감염이나 염증성, 관절염을 빨리 알아내어 개인 맞춤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발전은 작은 수술과 인공관절 기술의 발전입니다. 관절경 수술로 반달 모양 연골을 봉합하거나 인대를 다시 만들고 연골을 되살리는 기술이 발전하여 수술 상처를 작게 하면서도 회복 기간을 줄이고 우수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신 인공관절 재료와 수술 방법이 발전하여 나이 많은 환자도 오래 쓸 수 있는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 실용적인 발전은 통합적 무릎 관리 체계입니다. 정형외과, 류마티스 질환 전문과, 재활의학과 등 여러 전문가의 협력과 함께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체중 관리 등을 결합한 포괄적 접근법이 개발되어 오래 계속되는 무릎 통증에서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 교육과 자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으로 무릎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더 이상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증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다만 때로는 심각한 관절 손상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양상의 무릎 통증이나 관절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 통증의 위험 신호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무릎 통증과 함께 무릎이 심하게 붓고 뜨거우며 움직이지 않는 신호가 나타나면 지체 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고 무릎이 자꾸 움직이지 않거나 오래 계속되는 무릎 통증이 있으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이런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공유하며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발목 통증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발목 통증은 발목 관절과 주변 인대, 힘줄의 문제로 인한 발목 관절 통증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올바른 무릎 통증 관리는 건강한 노년의 든든한 기반입니다.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전문 진료를 받아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튼튼하고 유연한 무릎으로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무릎 통증 정보 중에서 가장 유용했던 부분이나 무릎 통증으로 인한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건강하고 평안한 일상 보내세요.